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각근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근 근육은 안테리어 스칼렌, 미드 스칼렌, 포스테리어 스칼렌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안테리어 스칼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미드 스칼렌, 포스테리어 스칼렌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시면 앞에서부터 뒤로 차라리 안테리어, 미드, 포스테리어 스칼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테리어 스칼렌의 경우 C3부터 C6 TP 안테리어 튜버클에서 그 클라비클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코스탈 카틸라지 정션에 있는 가까이에서 체관 앞쪽에 있는 퍼스트 립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 스칼렌의 같은 경우에는 C2부터 C7 TP 포스테리어 튜버클에서부터 그 다음에 퍼스트 립 안테리어 스칼렌보다는 살짝 뒤쪽에서 붙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스칼렌의 경우에는 C5에서 C7 TP 포스테리어 튜버클에서 두 번째 갈비뼈 바깥면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테리어 스칼렌의 경우에는 이제 넥 플렉션이나 라테럴 플렉션을 어시스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드 스칼렌은 넥을 라테럴 플렉션 하는 것을 어시스트 해줍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라테럴 플렉션 어시스트 해주고 왼쪽에 붙은 거는 왼쪽에 붙어 있는 어, 목을 이제 라테럴 플렉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테리어 스칼렌의 경우에는 이제 라테럴 플렉션과 로테이션을 어시스트 해주고 포스테리어 스칼렌의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 더 보조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차례대로 안테리어, 미드, 포스테리어 스칼렌을 어떻게 인체에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테리어 스칼렌은 C7부터 C6 TP 안테리어 투버클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귀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입니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 아래 촉진해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톡 튀어나온 부분이 C1에 있는 T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1 TP를 그리고 차례대로 따라서 C2, C3, C5, C6, C7을 차례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클라비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라비클을 그려주시고, C3에서부터 C6, TP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의 안테리어 튜버클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클라비클로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클라비클에 붙는 건 아니고 클라비클 가운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코스타 카틸라지 근처에 있는 정션에 있는 그 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테리어 스칼렌은 목을 굽혀주거나 목을 굽혀주는 움직임을 해주고 가쪽으로 굽혀주는 움직임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드 스칼렌 같은 경우에는 C2부터 C7의 TP 포스테리어 튜버클 부분에서 어, 클라비클 안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갈비뼈에 부착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안테리어 스칼렌보다는 살짝 뒤쪽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안테리어 스칼렌, 파란색이 미드 스칼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포스테리어 스칼렌인데 포스테리어 스칼렌은 C5에서부터 C7의 TP에 있는 포스테리어 투버클에서 기지에서 두 번째 갈비뼈 바깥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어, 포스테리어 스칼렌의 경우에는 이제 넥 라테럴 플렉션 그리고 로테이션을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미드 스칼렌을 얘기 안 했는데 미드 스칼렌은 이제 목을 가쪽으로 굽혀주는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주로 스칼렌의 기능은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 그리고 견갑거근과 함께 견갑골과 뒷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목을 외측 굴곡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칼렌은 세 가지 근육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안테리어 스칼렌과 미드 스칼렌이 양쪽으로 작용하면은 앞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넥 플렉션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스칼렌과 포스테리어 스칼렌이 함께 작용할 경우에는 넥 로테이션 하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목을 굽히는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한쪽 근육만 작용할 경우에 같은 쪽의 외축 굴곡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주 기능은 목 움직임을 보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스칼렌 근육이 과사용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렌 근육 같은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호흡을 들숨을 많이 쉬게 되는데 이때 스칼렌 근육은 숨을 들어 마실 때 첫 번째 늑골과 두 번째 늑골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보시면은 스칼렌 근육이 첫 번째 갈비뼈와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어서 숨을 들어 마실 때 폐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갈비뼈와 이 두 번째 갈비뼈를 올려서 호흡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또 문제가 발생해지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스칼렌 근육을 만져보면은 다른 분들 만졌을 때보다 조금 더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칼렌의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보통 케이블 같은 경우, 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지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게 되잖아요. 안테나 탑을 지지할 때. 그런데 스칼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지지해주면서 안정성 기능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딱 당겨줘서 안정성 기능을 더 추가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3부터 C7의 신경에 있는 안테리어 루트가 스칼렌 근육을 지배하게 되고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로 C5하고 T1까지 신경가지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C5에서 T1까지 신경가지에 문제가 생겨서 상완신경근이 압박받아서 상완신경청 손상 증후군을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안테리어 미드 스칼렌 사이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안테리어 스칼렌과 미드 스칼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생겨서 상완신경총 손상 증후군을 보이게 됩니다. 사각근을 체크할 경우에는 이제 외측 굴곡이 제한이 있거나 회전 동작에서 제한이 있을 때 체크해 주시면 좋고 특히 그 외측 굴곡에 제한이 있을 때는 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견갑거근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외측으로 굴곡하거나 회전 동작을 할 때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뜨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함께 스칼렌 근육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도 함께 스칼렌 근육을 치료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완 신경총 손상 증후군 증상이 있을 때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완 신경총을 치료할 때는 이 아래로 아까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근육을 너무 압박하게 되면은 이 신경까지 압박하게 돼서 그 상지로 저림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올 때까지 강하게 압력을 주면은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이 저림이 계속 지속되거나 다음날 계속 저림이 난다고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지에 증상이 있다면은 치료하고 그 목이 오늘 갑자기 아파하고 온 급성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각근 치료하면은 다음날 목 잡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동으로 목 통증이 왔을 때 사각근을 치료해 주면은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 그 팔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고 또 머리가 뭐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있고 토할 것 같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은 추골동맥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스칼렌 근육은 치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나 그 마취통증의학과나 이렇게 주사 놓으신 원장님들 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사각근에 주사를 원장님들이 많이 놓는데 제대로 놓았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전사각근 같은 경우에 주사를 이렇게 잘못 넘기면은 그 물 마실 때나 아니면 음식 삼킬 때 뭔가 뭐 걸려 있다거나 뭐 불편하다는 이물감이 있고 삼키기가 어렵다고 숨쉬기가 치료받고 나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경장근이나 횡경, 신경에 주사를 잘못 놔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데 뭐 이때는 뭐 환자분들한테 원장님이 주사 잘못 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일단 시간 지난 걸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주사 맞고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도수 치료 받고 안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저도 이제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거는 주사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원장님이 잘못한 것이지 여러분이 치료를 했을 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사각근에 여기 주사를 여기 잘못 놓으시면은 요 턱이나 그 외측 요쪽에 머리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사각근에 놔야 되는데 중사각근까지 주사기를 찌르지 않고 그 바깥쪽으로 주사를 놓으면은 요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원장님이 주사를 잘못 놓은 경우니까 선생님이 도수 치료받고 이렇게 됐다고 잘못 얘기하면은 뭐 억울하시겠지만 원장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일단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예, 오늘 스칼렌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칼렌 근육과 관련된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